여러분은 충고와 지적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듣는 편인가요? 우리는 누구나 때때로 주변 사람들에게 충고나 지적을 하거나 듣곤 하죠. 충고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을 건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데요. 충고와 지적은 때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감정의 벽을 세우게 할 수 있으며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충고와 지적을 많이 하는 습관이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은 소통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당신의 클릭 한 번으로 지혜의 신,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고 대신에 질문을 던져라. 현명한 사람은 충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현명하니까. 반대로 바보는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보로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충고는 누구에게나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고 대신 질문을 던져보자.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은 생각하게 됩니다. 스스로 답을 찾으며 마음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남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충고보다는 질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도 더 유익합니다. 다음에 충고하고 싶다면 질문부터 해보자. 재미있고 뜻깊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삶은 길고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지혜가 아닐까요? 부모, 자식, 가족 간에도 지적과 충고는 절대 하지 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지적과 충고가 감정의 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학업 성적, 부모가 자식의 성적이 낮다며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충고하면 자식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식은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취미와 관심사, 자식이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게 되었을 때 부모가 그런 건 쓸데없는 일이야 라고 지적하고 무시하면 자식은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외모와 스타일, 자식의 외모나 옷차림을 부모가 비판적으로 지적하면 자식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부모의 평가에 민감해지며 감정적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 부모가 자식의 친구를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특정 친구와 어울리지 말라고 충고하면 자식은 부모가 자신의 사회적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 반항심을 가지거나 부모와의 대화를 줄이게 됩니다. 미래 계획, 자식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부모가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 라며 충고하고 지적하면 자식은 자신의 꿈과 계획이 무시당한다고 느껴 부모에게 마음을 닫을 수 있습니다. 가정 내 역할, 부모가 자식의 가사 일이나 책임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면 자식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 자식의 생활 습관, 예를 들어 잠자는 시간이나 식습관에 대해 부모가 지나치게 충고하고 지적하면 자식은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느껴 반발심을 가지게 됩니다. 가족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종종 가장 가까운 이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적과 충고는 때로 관계를 해치고 갈등을 불러오게 됩니다. 가족 간의 지적과 충고는 대부분 좋은 의도로 시작되죠. 부모는 자식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언을 하게 되고
자식 역시 부모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충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과 충고는 때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의 자존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지적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적은 자칫 상대방에게 비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반복해서 지적될 때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둘째, 지적과 충고는 종종 일방적인 소통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게 되면 이는 대화를 단절시키고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듭니다. 남을 함부로 가르치면 안 되는 이유. 상대방의 자존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함부로 가르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이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고 자신감을 잃게 만들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함부로 가르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판적이거나 권위적인 태도는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이 방어적이거나 적대적으로 반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친구, 가족, 동료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경험하고 배움을 통해 성장할 때 더 깊이 이해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가르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가르침은 배려와 이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종종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충고를 합니다. 그러나 충고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는 강요나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르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죠. 이를 바탕으로 공감과 배려의 마음으로 접근할 때 상대방은 우리의 말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투지 않는 인간관계 지혜. 인간관계에서 다툼을 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다툼은 갈등을 심화시키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다투지 않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적인 반응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타협점을 찾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명언 중에서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다. 경청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다. 비판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이해는 곧 사랑이다. 인간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부모, 자식, 가족 간에도 지적과 충고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사연을 소개할까 합니다. 현진 씨는 고등학생 딸인 수아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현진 씨는 항상 딸의 성적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고 수아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했으며 그러나 수아는 예술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수아는 학교 성적보다는 예술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어 했죠. 어느 날 수아가 미술 학원에서 돌아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오늘 수업에서 그린 그림이야. 선생님도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
하지만 현진 씨는 그림을 보자마자 수아의 성적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수아의 학교 성적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되었죠. 그래서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그림도 좋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미술은 취미로만 하고 공부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겠니? 수아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다. 엄마, 저는 미술이 너무 좋아요. 꼭 공부만 잘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진 씨는 딸이 실망한 것을 알아챘지만 자신의 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알겠지만 좋은 대학에 가려면 성적이 중요하잖아. 내 미래를 위해서야. 그날 밤 수아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진 씨는 혼자 남아 자신의 말이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녀는 수아의 열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불안감만을 앞세운 것이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진 씨는 수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아야,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수아는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현진 씨는 딸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엄마가 한 말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미안해. 엄마는 너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내가 그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정말 행복해요. 공부도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미술도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현진 씨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아. 앞으로는 내 꿈을 응원할게.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 후로 현진 씨는 수아에게 공부와 미술 활동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수아는 미술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성적도 차츰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진 씨와 수아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지적과 충고보다는 경청과 공감으로 다가가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다툼을 피하는 지혜를 갖추면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인간관계에 아무런 갈등과 어려움 없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